홍성 광천토굴 새우젓 가공업이 해양수산부의 국가 중요 어업유산으로 지정됐습니다. 광천토굴 새우젓의 가치와 국가 중요 어업유산 지정의 의미를 살펴봤습니다. 닭 사육 농가에서 조류 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된 청양군이 확산 방지 대책을 추진합니다. 농가에 통제 초소를 설치하고 농가 등을 점검해 오염원을 차단할 예정입니다. 부여의 한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서 추산 5,2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충남도가 정부의 연고산업 육성 협업 프로젝트에 선정됐습니다. 해당 사업은 비수도권 인구 감소 지역의 연고산업 활성화를 목표로 지역 내 중소기업의 사업화 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토굴에서 숙성해 맛이 깊은 맛이 우러나는 광천토굴 새우젓은 홍성을 대표하는 특산품 중 하나인데요. 네, 70년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이것이 최근 국가 중요 어업유산으로 지정되면서 가치가 널리 알려질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정호석 기자입니다. 낮고 좁은 토굴 안을 따라 들어가자 용기에 뽀얗게 변한 새우젓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이곳에서 짧게는 3개월, 길게는 1년의 숙성 과정을 거칩니다. 그러면 특유의 감칠맛과 깊은 향이 납니다. 1년 내내 평균 기온 15도, 습도 85%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때문입니다. 일정한 온도에서 숙성되는 거기 때문에 이 토굴 새우젓이 깊고 시원한 맛을 내주는 역할을 합니다. 지난 1949년부터 폐쇄된 금강을 활용해 만들어진 광천 토굴 새우젓. 75년 역사에 친환경 방식으로 제조돼 전승 가치가 높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이 가치를 인정해 지난 1일 광천토굴 새우젓 가공업을 국가 중요 어업유산으로 지정했습니다. 충남 도내에서 국가 중요 어업유산이 지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장김치 전통 발효식품 문화가 자꾸 줄어들고 있었어요. 근데 이번 기회를 해가지고 저희가 유통이라든가 이런 홍보를 잘하면은 아마 다시 우리 전통 발효식품이 다시 또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래갖고 또 지역 경제 창출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상인들이. 해양수산부는 지난 2015년부터 보전 가치가 큰 완도김 양식업 등 유무형의 어업자산 13개를 지정해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홍성군은 이번 지정으로 3년간 모두 7억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해당 금액은 광천토굴 새우젓 보존과 관리, 홍보와 브랜드 개발 등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충남도 내 최초로 국가어업유산에 선정된 만큼 새우젓 토굴의 체계적인 보존 관리와 토굴 새우젓 가공업에 대한 지원으로 홍성 수산업 분야의 경쟁력 확보와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습니다. 전국 16개 국가 중요 어업유산 중 충남 지역에서 유일하게 지정된 홍성 광천 토굴 새우젓. 토굴 새우젓이 홍성을 넘어 충남을 대표하는 어업유산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호성입니다. 청양군이 조류 인플루엔자 확산 방지 대책을 추진합니다. 청양군은 지난 16일 지역 내 닭 사육 농가에서 조류 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돼 추가 확산 방지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청양군은 먼저 발생 농가에 대한 출입 전면 통제와 이동 제한, 긴급 살처분과 초동 역학 조사 등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청양군은 앞으로 모든 읍면에 대해 방역 조치를 하고 농가 통제 초소를 설치, 또 농가 등을 점검해 오염원을 차단할 방침입니다. 20일 밤 11시 46분쯤 부여군 홍산면에 있는 한 주택에서 불이 나 3시간여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집 일부가 타 소방추산 5,2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경찰과 소방은 화목보일러에서 불씨가 튀어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충남도가 정부의 연고산업 육성협업 프로젝트에 선정돼 국비 3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 사업은 비수도권 인구 감소 지역의 연고산업 활성화를 목표로 지역 내 중소기업의 사업화 등을 지원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은 청양군 구기자 맹문동 활용 6차 산업육성 사업과 서천군 해양바이오 인큐베이팅 사업입니다. 충남도는 인력 채용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근로자의 정주 여건 개선 등에 나설 방침입니다. 굿모닝 충청 기사입니다. 충남 지역 사랑의 온도탑이 대통령 탄핵 정국과 불경기 등이 겹치면서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충남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는 지난 2일부터 희망 나눔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는데요. 지난해에는 200억 3천만 원을 목표로 했는데 최종 달성은 이보다 많은 220억 7,092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역대 최대 모금액이었는데요. 온도는 110도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목표액은 210억 4천만 원으로 잡았습니다. 충남 모금회는 어려운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목표액을 지난해 실적보다 낮춰 잡았지만 모금회는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실제 22일 기준 실적은 66억 2천만 원에 불과하고 온도는 31.5도에 머물러 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사랑의 온도는 41도였는데요. 연중 모금도 고전을 면치 못하면서 목표로 한 479억 원에 한참 모자란 294억 원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는 내수 경기 침체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사회적 불안감이 커지면서 기부 심리가 위축됐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캠페인은 다음 달 1월 31일까지 이어지는데요. 충남 모금회 관계자는 최근 굿모닝 충청과의 통화에서 지난해보다 개인은 물론 기관들의 기부 행렬이 저조한 편이라며 기부액이 많을수록 어려운 이웃을 한 번이라도 더 도울 수 있다며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홍성군의 옹암리 당산제와 순종대왕 태실 화소비가 홍성군 향토문화유산으로 신규 지정됐습니다. 홍성군 문화관광과 김혜신 학예연구사 전화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자, 학예사님, 홍성군의 향토문화유산 2건이 신규로 지정이 됐습니다. 먼저 이 향토문화유산 어떤 건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향토문화유산은 홍성군 내에 있는 문화유산 중 학술적, 예술적, 역사적, 경관적 가치가 큰 유산을 말합니다. 향토문화유산 보호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지정하며 조성된 지 최소 50년이 지나야 향토문화유산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옹암리 당산제와 순종대왕 태실 화소비가 16일 홍성군 향토문화유산으로 신규 지정됐습니다. 이번 신규 지정으로 홍성군 향토문화유산은 기존 14건에서 16건으로 늘어났습니다. 네, 먼저 이번에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문화유산의 가치도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옹암리 당산제는 어떤 유산입니까? 옹암리 당산제는 충남 서부 해안의 대표적인 어촌마을 풍어제로 조선 후기 장시와 상업이 번성했던 옹암포의 역사적 맥락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옹암리에서는 매년 음력 정월에 주민의 안전과 건강, 풍어를 기원하는 전통이 있었는데요. 이 당산제는 1970년대에 잠시 중단되었다가 1985년 마을 노인회를 중심으로 다시 복원되었습니다. 고기잡이 문화와 신앙 의례로서 가치를 인정받아 향토 무형유산으로 지정됐습니다. 네, 이번에 함께 지정이 된 순종대왕 태실 화소비는 어떤 유산입니까? 순종대왕 태실 화소비는 조선 왕실의 태실 문화를 보여주는 귀중한 유산입니다. 태실은 왕실 자손 출산 후 그 탯줄을 봉안하는 곳을 말합니다. 구황면 태복리에는 조선의 마지막 황제 순종의 태실이 있었으나 지금은 화소비 한 건만 남아 있습니다. 화소는 산불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한 완충 공간을 표시한 것이며 화소비는 순종대왕 태실이 존재하였음을 증명하는 유일한 유산으로서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홍성군에서는 소중한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계승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방침입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홍성군 문화관광과 김혜신 학예연구사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민 여러분의 교통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충청남도 경찰청 김혜진 경위입니다. 사고 현장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교통안전 수칙을 점검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지난 2021년 청량에서 있었던 사고 영상부터 만나보겠습니다. 2차로를 달리던 블랙박스 차량이 경적을 울리며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지만 충돌을 피하진 못했습니다. 도로 합류 구간으로 들어오던 차량이 2개 차선을 한꺼번에 변경하다 사고를 낸 건데요. 합류 구간에서 본 차선으로 들어갈 때는 진행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또한 차선을 연속으로 변경하려면 뒤에서 오고 있는 차량은 없는지 확인하고 한 번에 1개의 차선씩 차례대로 진행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영상 보시죠. 지난 10월 당진의 한 도로, 좌회전하는 경운기와 직진하는 차량이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경운기가 이미 좌회전을 위해 방향을 틀었기 때문에 차량이 조금 미리 멈췄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 사고였는데요. 황색 전멸 신호는 바로 멈출 수 있을 정도의 속도로 서행하라는 뜻을 가진 신호입니다. 양쪽이 황색 전멸 신호인 경우 직진, 도로폭 등을 따져 우선순위를 정하긴 하는데요. 먼저 움직이고 있는 차량이 있다면 잠시 여유를 갖고 멈추었다 출발하는 것도 안전을 위한 좋은 방법이 아닐까요? 다음 영상 이어서 보겠습니다. 지난 10월 보령의 한 교차로를 비추는 CCTV 영상입니다. 가운데 도로에서 진행 중인 자전거와 우측으로 진행 중인 차량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차대 자전거 사고 시 자전거 운전자의 피해가 더 클 수밖에 없는데요. 신호 없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사고를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서행하는 겁니다. 다른 방향에서 오는 차는 없는지 서행하면서 반드시 살펴야 불미스러운 사고를 막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블랙박스로 본 교통안전, 김혜진 경위였습니다. (20일) 낮 1시 50분쯤 서천 종천변에 있는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2시간여 만에 꺼졌습니다. 이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집 일부가 불에 타 소방서 추산 3,7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전기적 요인으로 화재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충남도가 해외 자치단체 교류협력협의체를 구성하기 위해 중국 허베이성 대표단을 만났습니다. 충남도는 20일 도청에서 허베이성 대표단과 만나 경제, 통상 분야 협력 확대와 청소년, 스포츠, 관광 등 민간 공공외교 추진 등을 논의했습니다. 충남도는 내년 4월 허베이성을 방문해 분야별 사업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한편 해외 자치단체 교류협력협의체는 행정 전반에 대한 상설 교류협력 조직입니다. 태안군이 2025년까지 강소형 스마트시티를 조성합니다. 태안군은 국토교통부 주관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에 선정돼 국비 12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공모 선정에 따라 태안군은 국비 포함 사업비 265억 원을 들여 충남 정보문화산업진흥원, 한서대학교 등과 6개 분야 11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요 사업은 모험시장 플랫폼 개발과 모험통신망 구축 등입니다. 앞으로 태안군은 UV랜드와 현대 드라이빙 센터 등 다양한 모빌리티 자원을 연계해 모빌리티 체험형 관광 산업을 활성화할 방침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